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러일전쟁의 발발입니다. 일본의 선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제1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고종은 이러한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춰서 러일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일본은 이 국외 중립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강요시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여기 여순항에 있던 러시아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한일 의정서가 어떠한 내용이냐를 봐야겠죠. 일본의 강압으로 인해서 이 한일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서가 뭔 내용이냐 보니까 4번 보니까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 5번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장래의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 이걸 줄인 게 이겁니다. 1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기는 땅이나 내놔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나랑 같이 해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이겨갑니다. 약 7개월 만에 러시아 함대가 뺑 돌아오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막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거의 이겨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더 야금야금 먹기 위해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1904년 8월입니다. 이거의 내용을 보면 경제고문의 메가타, 외교고문의 스티븐스를 보냅니다. 이게 뭐하는 뜻이냐면은 이 고문이 뭐냐? 한 나라의 원래 도움이다, 조언을 해주기 위한 인물인데 사실상 일본은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고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가 장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니까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와 밀약을 맺습니다. 밀약. 그래서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아까 봤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제2차 영일동맹은 일본이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한다.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조약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지들끼리 아주 살펴났습니다. 뭐 지들끼리 막 뭐 서로 뭐 인정하네 뭐 하네 아주 난리야 난리 아주. 이제 볼 건 조약과 늑약의 차이점입니다.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합의입니다. 반면에 늑약이라는 거는 폭력이나 위력을 통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로 설명하자면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그냥 뭐
기본적인 상태, 뭐 평평한 상태에서 약속을 맺은 건 뭐 합의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막 여러분을 막 협박하면서 야 네가 안 맺냐? 네가 안 해 하면서 약속을 맺으면 그건 폭력이나 위력을 써서 강제로 맺은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이걸 표현한 게 조약과 늑약입니다. 이걸 왜 봤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조약이 늑약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입니다. 이제 일본이 아까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조선 지배를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일본이 이 한반도를 건드려도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대표적인 쓰레기 같은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과 대신들 앞으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을 포위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 합니다. 아가, 좋은 말로 들어라잉? 얘네 성깔 장난 아니라서 나도 얻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찍어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하고 나갑니다. 나가요. 대신들 보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어전 회의에서 일본군 사령관과 함께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엔 이 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정말 한국사에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을사조약을 당시 맺었던 풍자화인데 여기 황제라고 써있는 이 인물이 고종이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오적, 5명의 적,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맺은 5명의 적, 이게 대신들이고 뒤에 있는 외병, 이게 일본군이고 여기 서있는 외적, 이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일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글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한황, 그러니까 한국의 황제를 위협해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8명의 대신 중에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쓰레기 을사오적이 찬성을 했고 반면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찬성을 안 했던 분이 한규설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을사오적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인 한규설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조약과 늑약의 차이점 봤죠? 그래서 이게 왜 늑약이냐, 그리고 왜 이게 무효냐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인 이유는 이 조약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의 절차는 총 3단계입니다. 위임, 조인, 비준. 근데 이 3단계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임이 뭐냐면은 황제가 대신에게 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조인은 양 국가의 대표가 정식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준은 이제 황제가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름도 없는 조약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왜냐? 이 을사오적이 지들 마음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이 맞을 놈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는데
이 통감은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줄인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대한제국은 앞으로 일본 없이는 조약 못 맺어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통감부, 그러니까 너희를 통치하고 감독할 기관을 설치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국가가 점점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 통감이었던 인물이 아까 봤던 쓰레기 같은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볼 인물은 바로 황제였던 고종입니다. 이 고종은 을사조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첫 번째는 황실 고문이었던 미국인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내가 이 조약에 동의 안 했어 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었죠. 근데 미국은 이미 아까 봤듯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려 했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못 들어가고 이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지도가 이상설, 이위중, 이준이 이동했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항을 보면 지식인들과 민중의 저항입니다. 첫 번째,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을사오적 이 개 돼지같도 못한 새끼들이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2천만 국민들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두 번째는 민영환이 자결하고요. 세 번째, 민중의 반대 시위와 상인들의 철시. 그 다음 을사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의로운 행동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보성의 인물인 나철과 오기오가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인 자신회를 조직합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이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이 암살에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힙니다. 아우, 아쉽습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해외에서 했던 의로운 행동을 보면 첫 번째로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었던 친일파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그 다음 안중근이라는 이제 인물이 만주의 하얼빈 이 역에서 있는데 이 자리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자리고 이 자리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순 감옥에 수용이 되어서 그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서양 침략에 앞서서 우리 한중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한 다음에 평화를 수호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